오늘은 그 앵클 발목과 서브탈락 거구라 관절의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책의 내용 시스템 오브 오스페딕 메디신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거기에 그 개인적인 경험이나 논문, 고찰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항상 시리악스 개념에서 나오는 얘기죠. 먼저 이제 그 앵클 발목 관절의 캡슐라 패턴, 그다음에 넌캡슐라 패턴, 그다음에 서브탈락 거구라 관절의 캡슐라 패턴, 넌캡슐라 패턴, 그다음에 발 뒤꿈치의 페인풀 컨디션, 그다음에 그 발목 인대의 손상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관절에서 먼저 이제 캡슐라 패턴이라는 것은 이제 발목 배굴하고 족굴, 플렉션, 익스텐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프란타 플렉션 리미테이션이 배굴, 도지 플렉션 리미테이션보다 더 큰 것이 이제 캡슐라 패턴이고, 캡슐라 패턴으로 이렇게 양상으로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있으면 그 관절에 그 아스라이티스, 캡슐라이티스, 시노바이티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캡슐라 패턴의 그 병변을 보일 경우에는 하드 엔디피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목에서 이제 이런 캡슐라 패턴을 보이는 대표적인 병을 보게 되면 헤마스로시스, 발목 관절에 이제 피가 차는 거죠. 외상의 결과로서. 그다음에 오스티오 아스라시스, 퇴행성 관절염, 또는 뭐 루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나 뭐 가우트, 통풍, 또는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 등 루마틱 디지즈에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마토이드 컨디션이 있을 때 대개는 이제 손을 주로 인벌브하지만 드물게 이제 발에도 인벌브가 될 수가 있는데 매우 드물다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소리아티 아스라이티스,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 또는 가우트, 통풍이 있을 때도 이제 발목 관절에 관절염 소견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이제 캡슐라 패턴 양상을 보이는 게 헤마스로시스인데 발목 관절에 이제 피가 차는 그런 것으로 얘기하시면 되겠는데 대개 이제 외상의 결과로 이제 발목 관절에 피가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다치고 나서 발목에 이제 피가 차거나 아니면 활액막 시노바이티스가 생겨서 이제 뭐 관절액이 활액막액이 이제 증가되는 것은 아주 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이 헤마소리스가 있다는 것은 외상이 심화되는 하나의 지표다, 인디케이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절에 헤마소리스가 이제 피가 차게 되면 대개 정거비인대 파열 또는 오스티오콘드랄 프랙처, 근데 거굴에 골절 등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뭐 비골에 어벌전 프랙처 했을 때도 물론 피가 찰 수가 있어서 만약에 관절에 피가 찬 것이 보인다 그러면 손상이 심각하게 발생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느 관절이든지 이제 관절 내에 피가 있으면 그것이 이제 관절의 연골을 파괴하는 것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절에 이제 피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 제거하는 아스피레이션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관절에 피가 차고 증상이 심하다고 한다면 관절 내 골절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CT나 MRI를 찍어서 오스티오콘드랄 프랙처를 배제하는 그런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외상 후에 거굴이 이렇게 이제 그 아바스큘라 네크로시스, 허혈성 괴사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도 이제 캡슐라 패턴 양상의 그 관절 가동범위 제한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굴이 이제 골절이 돼서 잘 호전될 때가 됐는데도 계속 이제 관절이 붓고 이제 그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런 거굴의 허혈성 괴사를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외상과 상관없이 이제 그 허혈성 괴사가 일어나는 이 요인으로서는 어느 관절이나 다 마찬가지죠. 특히 고관절 많이 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스테로이드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뭐 질환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 또는 이제 그 혈액에 그 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 외상과 상관없이 이제 그 허혈성 괴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캡슐라 패턴 리미테이션, 그러니까 발목에
플렉션 리미테이션이 익스텐션 리미테이션보다 큰 그런 양상을 보이고, 스파스틱 엔드 필을 보이게 됩니다. 또 이제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그 네비큘라 발목에서 네비큘라 보니 이렇게 허혈성 괴사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콜러 디지즈라고 합니다. 발목에는 그 체중을 많이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대개는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만 이제 자세히 관절 가동 범위를 체크해보고 엔드필을 느껴보게 되면 이제 하드 엔드필을 보면서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대개는 뭐 이렇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럴 경우에 조그만 이상으로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퇴행성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해서도 생길 수가 있지만, 이렇게 외상의 결과로서, 그래서 이제 정거비인대 파열이나 그다음에 그 티비아나 피블라가 골절이 됐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허혈성 괴사가 있는 경우, 또는 이제 그 반복적인 발목에 이제 그 손상을 삐는 것을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퇴행성 기차적인 결과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acquired adult flap foot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뭐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 등이나 뭐 스프링 리가멘트가 약화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 플랫 풋으로 평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평발이 있으면 발목에서 이제 비대칭적으로 그 체중 부하를 받기 때문에 그 관절염이 호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첨족이 있을 때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절염이 있게 되면 캡슐라 패턴 리미테이션을 보면서 하드 엔드필을 보인다. 그래서 엔드필이라는 것은 관절 가동 범위 말단에서 의사가 느끼는 느낌이죠. 그래서 관절을 뭐 이렇게 신전 굴곡 해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느끼는 것이 느낌이 딱딱한 느낌이 든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있을 때 그 방에 엑스레이를 찍어 보게 되면 처음에는 대개 이제 별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다가 점점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그 서브콘드랄 뭐 스콜레리시스 또는 뭐 디펙트, 그다음에 이렇게 뼈가 삐져나오는 오스티오파이트 등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고, 이제 더 진행이 되게 되면 뭐 조인트 스페이스가 내로잉 좁아지는 그런 소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뭐 약을 먹고 물리치료하고 그런 건 통상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 뒤꿈치를 약간 올려주면 이제 그 우리가 걸을 때 이제 그 배굴 도지플렉션 익스텐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의 요구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좀 경감될 수가 있겠고, 아주 증상이 심하고 뭐 이퓨전이 물이 찬 게 뚜렷하다고 하면 뭐 관절내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하이알로네이트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사용하는 연골 주사라고 말하는 하이알로네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그 발목 주위에 인대나 심줄에 프롤로세라피 증식 치료 또는 PDRN 주사 등을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아주 증상이 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수술적으로 관절을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아스로데시스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발목 관절에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발목 내측에 이제 말레올라 복숭아뼈의 범위를 이렇게 촉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티비알리스 엔테리어 정경골근이죠. 심줄을 촉진해서 그 심줄하고 그 내측 그 복숭아뼈 사이에다가 사이로 바늘을 이렇게 쭉 진입을 시켜서 바늘이 본에 닿게 되면 그 본 터치를 유지하면서 인젝션 하게 되면 쉽게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초음파를 이용한다고 하면 이제 그 블라인드하게 하는 방법 그대로 프로브를 라인에 맞게 이렇게
대게 되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티비아가 보이고 탈러스가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 아래 말단에서 그 프로브된 라인에 맞게 이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 그 이쪽으로 충분히 이제 쉽게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방법으로서는 발목 앞쪽에서 프로브를 행으로 대서 이게 탈루스의 앞쪽을 이렇게 관찰하게 됩니다. 이게 탈루스가 되겠고,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은 아티큘러 카틸라지가 되겠는데, 이렇게 탈루스를 보게 되면 그 앞쪽에 표층으로 텐던이 3개가 관찰이 됩니다. 가장 내측으로 티비알리스 엔테리어 텐던, 그 다음에 플렉서 할로시스 롱고스, 엄지 신전근이죠. 그 다음에 발가락 신전근, 익스텐드 디스럼 롱구스 텐던이 이제 관찰이 되고, 또 그 텐던 사이에 이렇게 도살리 스페이스 아터리가 있고, 그 아터리 바로 옆에는 딥페르니알 러브, 신부 비골 신경이 유치하게 됩니다. 신부 피불라 너브죠. 페르니알 너브라고 하기도 하고 피불라 너브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은 요것이 요 아트리가 티비알리스 엔테리어하고 플렉서 익스텐드 디스트럼 롱구스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할로시스 롱구스하고 디스트럼 롱구스 사이에 있을 수가 있는데, 요 힘줄을 피해서 두 텐던 사이로 들어가서 본터치를 유지하면서 쇼덱스로 이제 인젝션을 하게 되면 쉽게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앵클 조인트에서 그 넌캡슐라 패턴의 양상을 보이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넌캡슐라 패턴이라는 것은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있는데 캡슐라 패턴 이외의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발목 관절에 신전과 구굴곡이 뭐 비슷하게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신전만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뭐 굴곡만 제한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넌캡슐라 패턴의 양상의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을 보이는 것이고, 그것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임모빌리제이션 스티프니스, 이제 그 골절이 있어서 이제 기부스를 오래 했더니 발목이 굳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고, 또 발목 관절 내에 루즈바디 유리체, 관절 내 유리체가 있는 경우에도, 유리체가 만약에 이제 그 발등 쪽에 있게 되게 되면 신전만 이제 심하게 제한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모빌리제이션 스티프니스가 있는 경우에는 대개 발목에 굴곡하고 도지플렉션, 신전이 비슷하게 이제 제한을 보이게 되고, 이때는 이제 뭐 물리치료 하면서 그 관절 가동 범위를 향상시키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발목 관절을 트랙션 하면서 또한 트랜슬레이션 테크닉, 트랜슬레이션을 동시에 트랙션 트랜슬레이션을 부가하면서 발목 관절 운동을 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목 관절에 이렇게 루즈바디 관절의 유리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이제 탈루스의 오스테오콘드랄 프랙처, 골연골의 골절의 시퀄렉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때 어느 관절이든지 우리만 어디 관절이든지 루즈바디가 있게 되면 전형적인 증상이 트윈지입니다. 트윈지인데, 트윈지가 뭐냐면 갑자기 이제 심한 통증이 발생하면서 체중을 실을 수 없는, 그 발에 체중을 실을 수 없는 그런 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발을 뭐 흔들거나 이렇게 털고 그러면 또 그래서 다시 짚어보면 또 감쪽같이 또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갑자기 체중을 실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뻗치는 통증이 찌릿하고 나타나는 것은 트윈지인데, 루즈바디의 전형적인 증상이 트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상이 없을 때는 검사를 해보게 되면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이 루즈바디는 잘 연구리여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보이지 관찰이 안 되는데, CT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대개는 루즈바디가 관찰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티비아 경골이 되겠고, 이제 거골이 되겠는데, 그 앞쪽에 이렇게 관절 내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뼈 덩어리가 보이는데, 이런 것이 이제 루즈바디가 되겠고, 이런 루즈바디가 있으면 관절을 지속적으로 이제 자극해서 관절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인 경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즈바디의 진단은 전형적인 히스토리, 그러니까
갑자기 심하게 뻗치는 통증을 보이는 것으로서 이제 진단할 수가 있겠고, 또 이런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감별 진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루즈바디가 이제 거구라 관절에 있을 때, 또는 디지털 티비오 피뷸라 리가멘트가 이제 불안정해서 그 관절에 이제 그 불안정성이 있을 때도 갑자기 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스냅핑 페리널 텐던이라는 것은 이제 페리널 텐던이 레터럴 말레올라 그 바깥쪽 복숭아뼈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발목을 신전 2버전 할 때 그 텐던이 복숭아뼈 앞쪽으로 탁탁하고 빠지면서 갑자기 힘이 빠지는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발목 관절에 이제 불안정성이 있으면 이런 유사한 증상을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루즈바디가 있으면, 우리 몸에서 루즈바디가 있으면 어느 관절이랑 상관없이 가장 꼭 필요한 치료가 매니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매니플레이션이 되겠는데,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방법은 어느 관절이나 다 마찬가지죠. 시리악스 방법은 일단 트랙션하고 관절 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트랙션 앤 무브먼트.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발목 관절에 이제 루즈바디가 있을 경우에 발목 관절을 체중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면서 또 뭐 이렇게 도지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 반복하거나 서컴덕션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동영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Right foot against the couch, bend the knees, 체중을 이용해서 트랙션을 하면서 followed by 3 consecutive movements of 반복적으로 sitting 이렇게 down and coming up again. 발목에 When you feel muscular 움직임을 주게 resistance, 되면 이제 루즈바디가 있던 자리에서 조금 이동을 하면서 통증이 없어지게 되고 체중 부하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른 또 논 캡슐라 패턴의 양상을 보이는 병으로서 이제 풀 레인지 오브 무브먼트 엔드 레인지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엔드 레인지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구조물이 핀치 서로 이제 눌려서 발생할 수도 있고, 엔드 레인지에서 그 구조물이 스트레치가 돼서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로서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엔테리어 티비오 탈라 리가멘트 또는 뭐 탈루 네비큘라 리가멘트, 탈루스하고 네비큘라 사이 리가멘트에 이제 그 스프레인이 있게 되면 퓨어한 플란타 플렉션을 하게 되면 엔드레인지에서 통증이 있고, 또 뭐 여기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요 탈로 네비큘라 조인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검사를 안 하게 되는데, 거기에만 퓨어하게 스프레인이 있거나 뭐 이렇게 어벌전 프랙처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절까지도 꼭 검사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여기 탈루스하고 네비큘라 사이에 그 스프레인을 받아서 그 관절에만 이퓨전이 있는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퓨어한 플란타 플렉션 시 통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공을 차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만성적으로 플란타 플렉션이 유발되는 그런 공 차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만성적인 통증이나 인대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게 되면 패시브 플란타 플렉션 할 때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앵클 조인트 앞쪽에 로컬라이즈드 된 국소적인 압통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뭐 이게 인대 손상이 있고 또 본스포가 발생하고 어벌전 프랙처가 같이 동반되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사커 앵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 차는 사람한테 흔히 보일 수 있는 소견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부에 이제 뭐 디프릭션 마사지를 하거나 아니면 프롤로세라피를 하게 되면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서 이제 아킬레스 버사이티스, 리트로칼카니얼 버사이티스라고 해서 아킬레스 텐던의 심층 앞쪽에 이제 버사이티스가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플란타 플렉션을 하게 되면 여기서 눌려가지고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초음파 검사에서 이 부위에서 아주 적은 3mm 정도의 뭐 플루이드가 보이는 것은 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양쪽을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염증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물이 고여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 풀 플란타 플렉션을 하게 되면 티비아하고 캘캐니스 사이에서 이제 그 보사가 스퀴즈돼서 눌려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에크레스 텐던 앞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보게 되면 그쪽에 이제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요것은 뭐 요 부위에다가 트리암신을 10mg 정도를 소노가이드 인젝션을 해주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호전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초음파로 주사들과 약이 들어가는 경우를 보게 되면, 초음파를 보게 되면 여기에 버사이티스가 있겠고, 초음파를 대고 옆으로 주사바늘 들어가기 때문에 주사바늘 일부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이 쭉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초음파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주사를 할 수가 있어서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댄서스 힐이라 그래서 포스테리어 페리오스타이티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댄서들이 이제 요런 발레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요런 발끝으로 서는 이제 하이퍼 발목 플렉션 동작을 이제 반복하게 되다 보니까 요 그 칼캐니스하고 그 티비아가 서로 이제 자극이 돼서 티비아의 페리오스타이티스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뼈 골막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패시브 풀 플란타 플렉션을 하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패시브 플란타 플렉션 할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이거 말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리트로칼카니아 버사이티스 때도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리트로칼카니아 버사이티스에서는 엔드필이 소프트하고 댄서스 힐에서는 본의 병변이기 때문에 엔드필이 여기서는 이제 뭐 하드하진 않고 염증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하지도 않고 노멀 엔드필을 보인다는 거,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엔드필 갖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댄서스 힐인지 아니면 그 리트로칼카니아 버사이티스인지를 알 수가 있겠고, 댄서스 힐이라는 것은 또 이게 발레하거나 뭐 그런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직업 갖고도 감별 진단하는데 도움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시리악스 방법에서는 레트럴 말리오루스 한 2cm 상방에서 이렇게 인젝션을 하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상당히 어렵고, 사실 초음파를 보고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쉽게 인젝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스 트라이고놈이라 그래서 이제 악세사리 본이 이제 발목 뒤에 내측에 이제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것이 이제 일부 뒤에 출장하면서 이제 이게 퓨전이 탈루스하고 퓨전이 돼야 되는데, 퓨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길어져 있는 상태를 스테다 프로세스라고 이제 하게 되고, 이때는 이제 발목 내측 뒤쪽으로 이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에 이제 오스트라이고놈의 페리오스타이티스가 생겨서 통증을 올 수가 있겠고, 이때도 패시브 플란타 플렉션 시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이때는 이제 하드 엔드필을 보이게 됩니다. 하드 엔드필을 보이고, 그리고 텐더니스가 이제 있는 부위가 특징적인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목 내측에서 서스텐타큘럼 탈리의 약간 아래 뒤쪽에서 이제 로컬라이즈된 구수적 압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압통 부위 갖고도 이제 충분히 이제 감별 진단할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만 이제 그 부위가 이제 플렉스 할루시스 롱구스 텐디나이스가 있을 때도 통증 압통을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별 진단해야 되는데, 플렉스 할루시스 텐디나이스가 있을 때는 고부에다 손을 대고 엄지발가락을 플렉션 익스텐션을 반복하게 되면 고부에서 크레피투스 찌그덕찌그덕하는 크레피투스가 팔페이션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촉진하면서 발가락을 풀 익스텐션을 시키게 되면 그 부위에서 이제 통증이 더 유발되는 그런 것을 갖고 이제 감별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게 텐던 주변에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것이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오스트라이고놈 핀칭이 있을 때는 트리암실을 인필트레이션 해주거나, 또는 자꾸 반복적으로 이제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이제 제거해주는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엔테리어 페리오스타이티스는 그 발목을 이제 과도하게 도지 배굴시키는 경우에 이제 그 티비아의 앞쪽 내측에 페리오스타이티스가 생기는 건데, 이것도 이제 특정한 직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이제 주로 생기는 건데, 발레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마루 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게 그 도움 닫기를 할 때 높이 뛰기 위해서 충분히 발목을 배굴한 상태에서 이제 그 아래쪽으로 차고 올라가면서 이제 점프를 하기 때문에 요때 이제 여기서 자꾸 부딪혀 가지고 페리오스타이티스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가동범위 죄하는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관절가동범위 풀 익스텐션 시 배굴 시 엔드레인지에서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쪼그려 앉아보라고 하면 쪼그려 앉았을 때도 이제 발목 앞쪽에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요때는 이제 뭐 이렇게 엑스레이상 이렇게 본스퍼가 보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본스퍼가 이제 잘 보이는데, 그 다음에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에 치료는 트리암실린 인젝션을 할 수도 있고, 요게 이제 충격파 치료에도 상당히 좋은 충격파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파 치료를 한 3회 내지 5회 정도 하게 되면 증상이 거의 경감되는 그런 경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발목 내측 충돌 증후군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티비아의 페리오스타이티스하고 뭐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면 티비아 내측에 보이고 탈루스가 이렇게 보이는 탈루스 내측에 이렇게 본인이 그 스퍼가 이제 관찰이 되는데 요 상태에서, 이건 뉴트럴에서 본 상태고, 요 상태에서 발목을 도지 배굴시키면서 초음파로 관찰을 하게 되게 되면 요 스퍼가 이거 티비아 부위에 이렇게 닿는 거,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로. 그래서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그 충격파 치료를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요 부에다가 이제 초음파가 들어 이런 식으로 요 부에다가 이제 그 스테로이드를 인필트레이션 시켜서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경우로서 이제 대개는 발목에서 정거비인대가 잘 손상이 되는데, 경우에 따른 포스테리어 탈로 피블라 리가멘트 후거비인대가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매우 드문 경우라서 뭐 진단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그 발목을 플란타 플렉션 족굴 시킨 상태에서 플란타 플렉션 에버전을 시키게 되면, 시켰을 때 플란타 플렉션 에버전을 시킬 때 만약에 발목 내측 앞쪽에서 이제 통증이 있다고 하면, 그건 델토이드 리가멘트의 스프레인에 의해서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플란타 플렉션 에버전을 할 때 발목 뒤쪽에서 통증이 나타난다면, 포스테리어 탈로 피브랄 리가멘트가 스프레인을 받은 그것이 이제 서로 눌려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도 뭐 급성 손상인 경우에는 트램시논을 한 10mg 정도를 인필트레이션 해주면 드라마틱하게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도 이제 인젝션 할 때는 그 초음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이제 점퍼스 스프레인이라고 해서 레터럴 페리오스타이티스 오브 피블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높이 뛰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이 할 때, 높이 뛰기를 할 때 발목을 도지플렉션 발구스를 하게 되는데, 높이 뛰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그 피블라의 안테리어 마진이 캘케네스하고 이제 부딪히면서 티비아의 이제 그 앞쪽에 페리오스타이티스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이때 발목을 패시브 도지플렉션 앤드 에버전, 도지플렉션 발구스 스트레스를 주게 되게 되면 눌려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블라의 아래쪽에 로컬라이즈 국수적 압통이 뚜렷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트리암실을 인필트레이션 해주면 드라마틱한 증상 경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목에서 캡슐라 패턴을 보이는 경우는 이제 그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있는데 발목 족저굴 플란터 플렉션 리미테이션이 배굴 익스텐션 리미테이션보다 큰 경우가 캡슐라 패턴이고, 캡슐라 패턴일 경우에는 아스라이티스, 캡슐라이티스, 시노바이티스를 의미하는데, 발목에서는 대개 이제 헤마스로시스 또는 뭐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일반적인 경우다. 그다음에 이제 넌캡슐라 패턴을 관절을 가동범위 제한을 보이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요약적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치료는 대개 스테로이드 인젝션이나 뭐 충격파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고, 대개는 이제 어떤 직업적인 또는 뭐 그런 전문적인 운동과 관련돼서 증상이 병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탈라 조인트, 거구라 관절, 상당히 이제 그 곤란한 진단이 어려운 그런 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탈라 조인트라는 것은 탈루스하고 티비아 피뷸라 사이는 이제 앵클, 발목 관절이 되겠고, 탈루스하고 캘케니우스, 종굴하고 사이에는 그 서브탈라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여느 관절염이나 마찬가지로 관절염도 생길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병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관절염이 생길 수 있게 되면 캡슐라 패턴 관절 가동범위 제한을 보이게 되는데, 서브탈라 조인트에서 캡슐라 패턴의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되는 것은 칼케누스의 바루스가 이제 20도고 발구스가 10도 정도가 되는데, 바루스 리미테이션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캡슐라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탈라 조인트의 캡슐라 패턴 병변의 아주 최악의 그 상태는 그 바루스가 전혀 안 되고 발구스 상태로 이제 그 고정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스티오 아스트라이티스가 있거나 아니면 뭐 트라우마틱 아스트라이티스가 있을 때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뭐 루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가 있을 때 아주 드물게 이제 서브탈라 조인트를 인볼브해서 그 칼카니우스가 바루스 움직임이 심하게 제한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겠고, 그럴 때는 이제 서브탈라 조인트에 이제 서브탈라 조인트에 인트라틱 인젝션을 하게 되는데, 시리악스 방법에서 이제 블라인드하게 레커멘드하는 방법은 서스텐타큘럼 탈리에서 그 탈루스하고 칼케누스 사이로 들어가서 앞쪽 뒤쪽으로 인젝션을 하라 하는 건데,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서 서브탈라 조인트 인젝션은 사실 뭐 초음파를 이용하지 않으면 인젝션이 거의 어렵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벼운 외상 다치고 나서 이제 2차적으로 서브탈라 조인트에 트라우마틱 아스레티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도 이제 바루스 리미테이션이 심하고 발구스 상태로 되어 있으면서, 특히 이럴 때 이제 페리니얼 머슬 스파즘이 상당히 심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촉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이제 페리니얼 머슬이 스파즘이 있다고 해서 페리니얼 머슬에다 뭐 TPI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서브탈라 조인트에다 인트라아티클 인젝션을 하게 되면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가장 그래도 비교적 많이 보는 경우가 이제 칼카니우스가 이제 프랙처가 됐을 때, 칼카니우스의 인트라아티클 프랙처가 있을 때 2차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주 꽤 볼 수가 있겠고, 칼카니우스가 아티클라 골절이 생기면 거의 뭐 100% 서브탈라 조인트에 아스라이티스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아주 심한 그 바루스 리미테이션이 보이게 되겠고, 그리고 이때는 뭐 대개 트리암실로 인젝션 한다고 해도 큰 치료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서브탈라 조인트를 아스로데시스 관절 유압을 시키는 그런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브탈라 조인트에 이제 또 이제 블라인드하게 인젝션 하는 방법은 발목
외측 아래쪽 피부를 아래쪽에서 사이누스 타시에서 하는 방법인데, 사이누스 타시의 이제 아래쪽은 이제 그 캘키네스의 로브더가 되기 때문에 로브더고, 안쪽 위쪽은 이제 그 탈루스가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누스 타시에서 이제 그 니드를 진입시켜서 뒤쪽 앞쪽으로 서브탈라 조인트에 인젝션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이 방법은 꼭 그 익숙해져야 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앵클 조인트에 풀로 치료할 때 그 서브탈라 조인트의 위아래를 연결해주는 서비칼 리가멘트나 인터오시스 리가멘트에다가 이제 풀로 치료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요 방법 비슷하게 이제 그 리가멘트에도 인젝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이쪽에서 인젝션 하는 것에는 상당히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시암 가이드로 해서 이게 뭐 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개 이제 그 초음파를 가이드에서 인젝션 하게 되면 상당히 쉽게 인젝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가이드로는 발목 외측에서 발목 내측에서 그 발목 뒤에서 세 군데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목 외측에서 할 때는 우리가 칼카니 피블라 리가멘트를 보는 위치에서 하시면 되는데, 발목 위측에서 위아래로 대게 이제 칼카니 피블라 리가멘트 보듯이 프로볼 대게 되면 탈루스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제 칼카니스가 보이고, 여기에 이제 그 피블라가 또 보이게 됩니다. 피블라가 보이고, 그러면 칼카니 피블라 리가멘트가 이렇게 쭉 지나가서 피블라에 닿는 것이 관찰이 되고, 그 표청으로서는 페르니스 롱구스 브레비스가 이렇게 관찰이 되는데, 그 요 뷰에서 그 탈루스하고 그 칼카니스 사이에 그 관절이 서브탈라 조인트가 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쇼덱스를 이렇게 니드를 삽입해서 인트라 아티큘라 인젝션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발목 뒤쪽에서 아킬레스 텐던을 윈도로 해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칼케네스가 보이고, 그다음에 그 탈루스가 보이고, 그 사이 서브탈라 조인트가 보이고, 또 그 근위부르는 이제 티비아하고 탈루스 사이에 앵클 조인트가 이게 관찰이 되어서 두 개의 조인트가 관찰이 돼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인라인 테크닉으로 충분히 이제 인젝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방법을 할 때는 상당히 이제 긴 주사바늘 사용해야 되고, 6cm 이상, 그리고 깊이 들어가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발목 내측에서 서스텐타큘럼 탈리에 맞게 이제 프로볼을 이렇게 대게 된 상태에서 되게 되면 이제 탈루스하고 이제 서스텐타큘럼의 칼카누스가 보이게 되고, 그 표층으로 이제 이스테 플렉스 디스트럴 롱구스 텐던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보이게 되는데, 요 뷰에서 이제 쇼덱시스로 인트라티큘라 인젝션을 시행할 수가 있겠고, 여기 통계적으로 이렇게 논문 검사에서 보게 되면 바깥쪽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인트라티큘라 인젝션이 되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고, 실질적으로 해봐도 이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발목 바깥쪽에서 하는 방법을 이제 권장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발목 외측에서 하는 방법은 이제 그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할 때 페르니얼 칼카니오 피브라 리가멘트를 이제 뚫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인모빌리제이션 이제 그 또 스티프니스가 넌캡슐라 패턴인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서브탈라 조인트에 고를 때는 이제 모빌리제이션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충분히 이제 도지 플렉션 시켜서 앵클 조인트를 로킹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으로 잡고서 이제 바루스 발구스를 반복해서 서브탈라 조인트를 모빌리제이션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 루즈바디가 있을 때 서브탈라 조인트에도 역시 뭐 루즈바디가 있을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전형적인 증상이 이제 페인풀 트윈지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심한 통증이 있으면서 그 체중을 실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그때 이제 그 칼카니스는 또 발구스 또는 바루스로 이제 픽세이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 바루스 리미테이션이 상당히
제한된 그런 것을 볼 수가 바루스하고 발구스가 이제 같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 칼카네스를 트랙션 한 상태에서 바루스 발구스 모션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게 되면 루즈 바디를 우리가 그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요약된 그런 경우입니다. 서브탈라 조인트 거구라 관절에 이제 캡슐라 패턴이 있을 경우에 이제 대개는 오스티오아스라이티스가 이제 우리가 그러나 보는 경우, 또는 이게 의상이 쓴 후에 이제 생길 수가 있겠고, 그때는 캡슐라 패턴이니까 바루스 리미테이션이 발구스 리미테이션보다 상당히 커서 캘캐누스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발구스 상태로 픽세이션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제 넌캡슐라 패턴은 그 이외의 것인데, 그 임모빌리제이션 스티프니스, 그 깁스하고 나서 거의 굳는 경우, 또는 루즈바디가 있는 경우인데, 루즈바디는 어디나 트윈지가 발생하게 되고, 트윈지가 있을 때는 매니플레이션으로 치료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의 그 페인풀 컨디션, 발바닥의 발뒤꿈치 페인풀 컨디션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플란타 파시아이티스가 되겠습니다. 파시아이티스, 뭐 얘기도 많이 들어보신 병명이 되겠고, 또 환자도 꽤 많이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년, 특히 중년의 남녀에서 이제 흔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리스크 팩터 위험인자는 당연히 이제 오베시티, 비만,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걸어 다니는 거, 또는 많이 걷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많이 생길 수가 있겠고, 또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 칼카네스가 발구스 디포미티, 발구스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구스 디포미티가 있는 경우에, 또는 그 장단지 근육이 짧아져 있는 경우에, 다 이제 이때는 이제 그 약간 평발 방향으로 이제 그 힘이 받기 때문에 그 비정상적으로 그 플란타 파시아에 그 스트레스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플란타 파시아의 내측 쪽으로 이제 과도하게 힘이 가서 파시아티스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은 뭐 대개는 뭐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대개 환자가 발 뒤꿈치 바닥 앞쪽 내측이 아프다고, 요 부위가 아프다고 되게 지적을 하고 오기 때문에 되게 진단에 뭐 어려움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디딜 때 많이 아프다. 그래서 첫발 디딜 때 많이 아프다가 조금 걸으면 이제 덜 아파지다가 다시 저녁 때가 되면 다시 아파진다. 그런 것이 이제 전형적인 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국수적인 압통이 그 발 뒤꿈치 앞쪽 내측에 국수적인 압통이 되는 것이 이제 전형적인 소견이 되겠고, 또 이제 이것은 뭐 엑스레이나 그런 것보다도 초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유용하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바닥 쪽에서 초음파를 보게 되면 발 뒤꿈치 뼈가 보이고,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것이 족저근막이 되겠습니다. 족저근막이 보이고, 그 심부에는 이제 근육 쿼드라투스 플란테하고 이제 플렉서 디지트럼 브레비스 머슬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겉에 이제 서브큐테니스 티슈가 있게 되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게 플란타 파시아가 이제 하얗게 에코제닉하게 보이고, 두께가 3.5mm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처럼 이제 파시아가 하이퍼 에코이게 까맣게 보이면서 이게 두꺼워져 있으면, 그래서 이제 적어도 4.5 내지 5mm 이상 두꺼워져 있으면 우리가 이제 플란타 파시아티스라고 진단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뭐 또 이제 비만이나 또는 그 사람의 직업 그런 것, 또 선천적인 상태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나는 사람들은 이제 되게 잘 안 납니다. 안 나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뭐 힐컵을 사용할 수도 있고, 부상이 덜 가게, 그다음에 밤에 뭐 스프린트를 대줄 수도 있고, 또 뭐 캐스트 같은 걸 해서 고정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부에다 이제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스테로이드 인젝션은 그 환자가 잘 협조가 되면 한 번 정도 이제 인젝션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젝션 한 후에는 꼭 무리하지 않고 이제 충분히 쉬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때 인젝션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충격파 치료가 되겠습니다. 충격파 치료를 해서 여기에 뭐 이렇게
통증도 가라앉히고 이제 그 인대도 정상화하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부에다가 프로 치료, 증식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PDRN 주사, DNA 주사라는 거죠. 그를 시행할 수도 있겠는데, 대개 이제 뭐 그 충격파 치료하고 일반적으로는 그 주변에 신경 치료 주사를 이제 같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 뒤꿈치를 이렇게 여기서 조금 높여주게 되면 뒤쪽에 있는 장단지 근육을 이완시키고, 장단지 근육이 이완되면 이 플란타 파시아가 이제 저 장단지 근육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란타 파시아에 가는 그 텐션을 줄여줄 수가 있어서 이제 발 뒤꿈치를 올려주는 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플란타 파시아의 또 치료 방법으로서 하나로는 또 발바닥 내재근을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가락으로 뭐 수건을 잡아당기게 한다거나, 아니면 발가락으로 끈을 잡아당기게 하는 그런 등의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필요한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그 아치 서포트, 내측에 아치를 이렇게 깔창을 맞춰서 아치를 이렇게 지지해주게 되게 되면, 이제 이제 원인이 하나로서 칼카니스 발구스 디포미티도 원인이 되는데, 이 칼카니스 발구스 디포미티를 이제 교정해주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치료가 이제 더 용이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하는 방법, 블라인드하게 주사하는 방법은 이제 그 가장 아픈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촉진하고, 그보다 한 2-3cm 앞쪽에서 니들을 삽입해서 그 플란타 파시아 그 시작되는 부위 주변으로 이제 인필트레이션 여러 군데다 이게 주사약을 뿌려주는 방법이 되는데, 근데 이거 실제적으로 해보면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 시스템 오브 오스페딩 메디슨에서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뭐 실제적으로 해보면 이게 상당히 어렵고 정확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초음파를 대고 보면서 말단에서 이게 주사바늘을 이렇게 진입시켜서 초음파를 보면서 뭐 염증 부위에다 주사하거나, 아니면 플란타 파시아하고 그 머슬하고 사이에다가 주사약을 인젝션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 이제 플란타 파시아 쪽으로 가는 그 신경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신경을 치료해 주는 방법인데, 발에는 이제 그 포스테리어 티비아 후경골 신경이 이렇게 가서 메디알 플란타 너버 내측 족저신경, 그 다음에 레터럴 플란타 너브 이측 족저신경, 이렇게 그 두 개가 이제 나눠져서 발바닥을 지배하게 되고, 그 근위부에서 이제 그 내측 그 종골신경이 이렇게 가서 발뒤꿈치에 감각을 지배하게 되는데, 요 메디알 칼카니알 너브하고 그다음에 그 메디알 플란타 너브에서 또 여기 보게 되면 이게 그 인페리어 칼카리알 너브라고 해서 그가 이제 가지가 나와서 이것이 이제 뒤꿈치로의 그 진행하는 그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박스터 너브라고 하기도 하는데, 인페리어 칼카리알 너브가 이제 에비덕탈루시스하고 그 쿼드라투스 플란테 사이를 지나고, 그다음에 플렉스 디스트론 심부하고 그 칼프루스 사이를 지나면서 터미널에서 이제 에비덕터시티 미니미의 모터 이너베이션을 하게 되는데, 요 두 부위에서 그 박스터 너브가 이제 눌려가지고 이제 그 발뒤꿈치가 아픈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증상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플란타 파시아이티스가 하고 잘 이제 구분하기 어렵단 말이죠. 또 같이 동반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박스터 너브의 병변일 때는 특징적으로 아침에 디딜 때, 첫발 디딜 때 아픈 특징이 없다는 것이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통 부위도 플란타 파시아이티스에서는 경골에 대개 그 칼카니스 앞쪽 내측인데, 그 박스터 너브에 의한 통증일 경우에는 그보다 약간 위쪽, 그러니까 바닥 쪽에서 조금 위쪽에 이제 앞통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또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너브를 에다가 이제 신경 차단을 하거나, 또 뭐 이렇게 뉴럴 플로 치료를 해서 우리가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프로브를 이렇게 대게 되게 되면
메디얼 플란타 너브가 보이고, 에비덕탈로시스 심층으로 메디얼 플란타 너브가 보이고, 레터럴 플란타 너브가 보이고, 그 앞쪽에서 이제 그 박스터 너브가 이제 이렇게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표층 뒤쪽에서 되게 메디얼 캘키넬 너브가 이제 관찰이 됩니다. 관찰이 돼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바늘을 이쪽 삽입해서 인젝션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이제 인젝션을 시행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그 프로브를 발바닥 쪽에다 이렇게 대서 메디얼 플란타, 레터럴 플란타 너브, 박스터 너브,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 이제 메디얼 캘키넬 너브를 에다가 이제 주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선. 요거는 이제 블라인드하게 주사하는 방법인데 메디얼 캘키넬 러브는 이제 그 타살 터널보다 그 프록시말 근위부에서 이렇게 분지가 돼서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그림이 잘못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그 플렉서 레티나큘럼 심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표층으로 지나가서 이제 그 칼키네스 쪽으로 이너베이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 아킬레스 텐던이 칼키네스 붙는 마지막 터미널 마지막 부위에서 아킬레스 텐던 앞쪽하고 칼키네스 사이에 이게 지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부위에서 1, 5mm 이내 두께 뎁스 이내로 2, 3mm 정도 뎁스로 그 부위에다가 인필트레이션을 해주면 요 메디얼 캘키넬 러브를 이제 블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그 리프톡의 방법인데, 메디얼 레터럴 플란타 너브, 레터럴 플란타 너브가 이제 이렇게 분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요 발바닥하고 발 내측하고 경계 부위를 따라서 이렇게 쭉 인필트레이션을 해주면 뭐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라인드하게 할 때. 그다음에 발바닥이 아픈 경우가 또 이제 그 플란타 파시아이티스만 아니라 이 플란타 파시아가 테어가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프를 하거나 뛰어내리고 그랬을 때 갑자기 발바닥에 심한 통증이 있거나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멍이 든 상태를 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보니까 멍이 든 게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런 거 없이도 뒤꿈치 부위가 아니라 이제 돔 부위, 발바닥 쪽에 가운데 쪽에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플란타 파시아의 테어를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플란타 파시아가 쭉 있는데, 이게 뒤꿈치에 붙는 부위가 아니라 중간 부위에 하이포 에코익 스웰링, 저에코 부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종단면으로 본 건데, 횡단면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플란타 파시아가 있는데, 그 플란타 파시아의 위측 부위에 이렇게 하이포에코 스웰링이 있어서 플란타 파시아가 일부 이제 이건 파열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뒤꿈치 붙는 부위에서도 이렇게 파열이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도 뭐 치료는 뭐 유사합니다. 이제 그것도 프로로 치료나 피디알렌 주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부위에다가 이제 충격파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힐패드 신드롬이라고 해서, 힐패드 신드롬이라는 것은 이제 발 뒤꿈치에 있는 서브큐테니어스 티슈하고 그 뼈 사이에 있는 그 지방 조직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쿠션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지방 조직이 다 이제 퇴행성 변화를 뭐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뭉개지거나 뭐 그런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뭐 외상을 많이 반복적으로 받거나 해서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발뒤꿈치 전반적으로 압통이 디퓨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힐패드 신드롬이라고 이제 진단을 붙일 수가 있는데, 치료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쿠션을 대서 이제 뒤꿈치에 무리가 별로 안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 쿠션을 대거나 대서 치료를 해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5% 리도케인을 인필트레이션을 시켜서 이제 치료를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상황이 되게 되면 이것은 되게 안 좋은 조건이다, 안 좋은 컨디션이다, 치료해도 잘 안 완벽하게 회복이 되기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발 뒤꿈치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서브큐테니어스 피부
피하 조직에 이제 점액낭염이 생길 수도 있겠고, 동글동글하게 만지던 노듈 같은 게 생겨서 있을 수가 있는데, 대개는 이제 발 뒤꿈치에서 이제 신발의 뒷굽에 이제 발 뒤꿈치가 자극이 돼서 이제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스테로이드 인필트레이션이나 하거나 아니면 그 뒷굽이 그 자극이 되지 않게 그 부위에다 뭐 패드를 대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요건 이제 아킬레스 텐던에 카시피 텐디나이스가 있어서도 뒤꿈치가 아플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충격파 치료 등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발목의 그 인대 손상, 앵클 스프레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의 앵클 손상은 상당히 흔하고 아주 매우 흔하고, 그 다음에 또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좀 뼈다 그래서 인대가 약간 늘어나는 정도, 뭐 그 정도 손상일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견열 골절, 어벌절 프랙처를 동반될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프랙처 디스로케이션, 미디알 레터럴 말레올라 바이